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속에서 조용히 혈전을 만들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손에 쥐고 사용하는 바로 그 조미료들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지난 20년간 응급실과 심혈관 전문 병동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목격한 것들이 있습니다. 쓰러지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밥상을 차리고 계셨던 어머니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아버지들, 그리고 그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 조미료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뇌졸중 발생률은 일본보다 1.5배, 유럽 선진국보다 무려 2배나 높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 조미료 중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나머지 세 가지보다 무려 10배나 더 위험합니다. 혈관 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작동하며 여러분이 깊이 잠든 사이에도 끊임없이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첫 번째, 조미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미료는 바로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이 대표적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액젓은 천연 발효식품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액젓의 진짜 정체를 아시게 되면 분명히 놀라실 겁니다. 액젓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멸치나 까나리에 무려 20%에서 25%에 달하는 소금을 넣고 발효시킨 다음 모든 수분을 제거해서 만들어낸 초고농축 액기스입니다. 그 결과 액젓 100g 안에는 나트륨이 무려 15g에서 20g까지 들어 있습니다. 일반 간장의 나트륨 함량이 100g당 약 6g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g인데 액젓 한 숟가락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한 번에 넘어서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액젓의 나트륨은 일반 소금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미 발효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마치 정맥 주사를 맞는 것처럼 즉시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액젓이 들어간 음식을 드신 후 불과 몇 시간 안에 혈압이 급격히 치솟는 일이 벌어집니다. 혈관 안으로 고농도 나트륨이 들어오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 혈관 주변의 물이 대량으로 혈액 속으로 유입됩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 심장은 이 많은 피를 억지로 밀어내기 위해 훨씬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특히 혈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급격한 혈압 상승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벽이 손상되거나 터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이 높은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분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액젓은 어디에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액젓병을 열어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 반드시 들어가고 각종 찌개와 국물 요리에도 감칠맛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심지어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에도 들어갑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 한 포기에는 대략 50ml의 액젓이 사용되는데 이것만으로도 나트륨이 3g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양의 액젓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소 혈압이 정상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장을 하시면서 멸치 액젓을 평소보다 많이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혈압을 재어보니 무려 200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혈압약을 투여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뇌출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장철만 되면 이런 환자분들이 실제로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조미료는 새우젓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젓을 그냥 밑반찬 정도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새우젓은 액젓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 나트륨 폭탄입니다. 새우젓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위험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싱싱한 새우에 무려 25%에서 30%의 소금을 넣고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액젓보다도 높은 염도입니다. 새우젓 100g 안에는 나트륨이 18g에서 22g까지 들어 있습니다. 일반 소금의 나트륨 함량이 40%인데 새우젓은 거의 순수한 소금 덩어리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새우젓이 혈관에 가하는 피해는 단순히 나트륨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위험이 한꺼번에 겹칩니다. 첫째, 고농도 나트륨이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혈관 내벽이 거칠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전이 만들어지기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둘째, 새우젓에 들어있는 히스타민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타이라민이라는 성분은 뇌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새우젓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서 칼륨을 대량으로 배출시킵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해질인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이런 전해질 불균형에 훨씬 더 취약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우 자체가 고콜레스테롤 식품인데다가 염분까지 더해지면 혈관 건강에 이중으로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이 함께 있으면 동맥경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직접 새우젓을 떠서 드시지 않아도 이미 엄청난 양을 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김치 한 접시, 쌈장 한 숟가락, 각종 양념 속에 숨어있는 새우젓을 통해 모르는 사이에 나트륨을 계속 섭취하게 됩니다. 식품영양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새우젓의 양은 평균 15g인데 이것만으로도 나트륨이 3g이나 됩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소 새우젓을 매우 좋아하셔서 끼니마다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며 응급실로 오셨는데 심전도를 찍어보니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니 혈관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즉시 시술을 받아서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조미료는 복합 양념장입니다. 된장에 고추장을 섞고 여기에 액젓이나 새우젓까지 넣어서 만든 쌈장이나 각종 양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양념장을 단순히 맛을 내는 소스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복합 양념장은 여러 개의 나트륨 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된장 자체만 해도 100g당 나트륨이 5g에서 8g이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추장이 더해지면 나트륨 함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 액젓이나 새우젓까지 넣으면 나트륨 농도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쌈장 한 숟가락에는 나트륨이 무려 2g에서 3g까지 들어 있습니다. 한 숟가락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이미 넘어서는 것입니다. 복합 양념장의 가장 교묘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맛, 매운맛, 감칠맛이 어우러지면서 짠맛이 완전히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단일 조미료라면 짜다는 느낌이 강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합 양념장은 여러 맛이 복잡하게 뒤섞여서 짠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합 양념장의 재료들이 혈관 속에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된장에 이소플라본, 고추장에 캡사이신 액젓에 글루탐산 나트륨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캡사이신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켰다가 급격히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때 고농도의 나트륨이 함께 있으면 혈관벽이 받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여기에 일부 시판 양념장에 들어있는 보존제들이 나트륨과 결합하면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고 혈소판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혈전 형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합 양념장이 한국인의 거의 모든 식사에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쌈을 드실 때는 쌈장이 필수이고 나물 무침에도 양념장이 들어가며 밥에 비벼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3끼를 모두 복합 양념장과 함께 드신다면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10배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식을 하실 때 더욱 위험합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쌈장이나 양념장은 맛을 강하게 내기 위해 가정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미료를 넣습니다. 한 번의 외식만으로도 일주일치 나트륨을 한꺼번에 드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손자들이 오랜만에 놀러와서 기쁜 마음으로 상추쌈을 직접 만들어 주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셔왔을 때 혈압이 220을 넘어서 있었고 뇌출혈 소견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손자들을 위해 직접 쌈장을 만들어서 넉넉하게 드셨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즉시 수술을 받아서 생명은 구하셨지만 안타깝게도 후유증이 남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위험한 네 번째 조미료, 바로 화학 조미료입니다. 다시다, 미원, 맛소금 등으로 불리는 이런 제품들이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 무려 10배는 더 위험한 혈관 파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조미료들을 천연 재료로 만든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화학 조미료의 주성분은 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입니다. 이 물질은 단순한 나트륨보다 훨씬 더 무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 조미료 100g에는 나트륨이 12g에서 15g이나 들어있지만 정작 더 무서운 것은 나트륨의 양이 아닙니다. MSG가 다른 조미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특별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질들은 뇌를 보호하는 이 장벽에서 걸러지지만 MSG는 그것을 그냥 통과해서 뇌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세포를 과도하게 흥분시켜서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뇌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세포 사멸을 유발하고 이것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 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MSG는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혈전이 생기기 아주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인 혈소판은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만 뭉치는데 MSG가 혈액 속에 있으면 멀쩡한 혈관에서도 혈소판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뇌혈관으로 이동하면 뇌경색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MSG는 혈압약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약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MSG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농도의 MSG와 나트륨이 신장을 반복적으로 통과하면서 신장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혈압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국과찌개에 화학 조미료를 넣어서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CT를 찍어보니 뇌경색이었습니다. 혈관 조영술 결과 뇌혈관 여러 곳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구하셨지만 언어장애와 운동장애가 남으셨습니다.
화학 조미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중독성입니다. MSG는 혀의 감칠맛 수용체를 강하게 자극해서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화학 조미료 없이는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넣지 않더라도 문제입니다. 라면, 과자, 통조림, 냉동식품, 심지어 일부 빵과 과제도 들어있어서 하루 종일 MSG를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MSG를 많이 섭취하는 지역에서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인들도 젓갈류를 먹지만 우리나라처럼 다양하지도 않고 사용량도 훨씬 적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액젓인 쇼스루는 우리나라 멸치 액젓보다 염도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1970년대부터 MSG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일본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한국인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 나라들을 보면 더욱 놀라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젓갈류나 화학 조미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고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이들 나라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치즈와 와인을 즐겨 먹는 프랑스인들의 심장병 발생률이 낮은 것도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최근 들어 MSG 프리 제품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아예 MSG 프리 코너를 별도로 운영할 만큼 많은 미국인들이 MSG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MSG의 발원지인 중국조차도 최근 사용량을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MSG 사용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학교 급식에서는 MSG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화학 조미료를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한국의 뇌졸중 발생률은 일본의 1.5배, 유럽 선진국의 2배 수준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한 조미료들의 과다 사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 모니터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혈압계는 이제 2만 원대부터 구하실 수 있으니 꼭 하나씩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 이하입니다. 만약 140에 90을 넘는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조미료 대체 전략입니다. 액젓 대신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를 우린 천연 육수를 사용해 보십시오. 하룻밤 우린 표고버섯 육수는 액젓 못지않게 깊은 맛을 냅니다. 새우젓 대신 마늘과 생강으로 맛을 내시고 복합 양념장 대신 들기름에 깨를 갈아 만든 소스를 활용해 보십시오. 화학 조미료는 완전히 끊으시고 로즈마리 타임 같은 천연 허브를 활용하십시오. 레몬즙이나 식초를 적절히 사용하면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칼륨 섭취를 늘리십시오. 나트륨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칼륨 섭취입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감귤류에 칼륨이 풍부합니다. 끼니마다 이런 식품을 한 가지씩 드십시오. 고구마 하나면 하루에 필요한 칼륨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물은 나트륨을 희석시키고 신장의 배출 기능을 도와줍니다. 짠 음식을 드신 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십시오. 식사 30분 전과 식사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식사 후 가벼운 운동입니다. 식사 후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 상승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식사 후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나트륨이 혈관 안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3개월마다 나트륨과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고 6개월마다 심전도 검사를 받으십시오. 혈액 검사에서 나트륨 수치가 145를 넘거나 칼륨 수치가 3.5 미만이면 즉시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반드시 대비해 두십시오. 갑작스러운 두통, 어지럼증,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119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 가족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십시오. 이런 간단한 방법들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뇌졸중 위험을 80%까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조미료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액젓, 새우젓, 복합, 양념장, 그리고 화학 조미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부엌 속에서 조용히 혈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매일 이런 조미료들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쓰러지시기 전날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밥상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십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 가셔서 이런 조미료들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보십시오.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셔도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며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비슷한 연령대의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